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빠 강아빠 책 소개부터 먼저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연구하는 사람이고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를 해오고 있죠. 자기 개인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뭐 이거를 결론을 내리고 그 이론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 판매를 하여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엄청난 책이 팔렸죠. 그런데 이 사본면 속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비전 제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현실점검이라죠. 현실점검. 현실점검, 그 다음에 삽수명할 때 보면 1번이 현실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통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 소개하죠. 그 다음에 수익구조 설명하고. 대부분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업자분들이 자신만의 사업 설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걸까요? 회사 소개다? 제품 설명이다? 수익 구조다. 어떤 사람은 수익 구조 제일 중요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 모든 걸 돈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게 수익 구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수익 구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네트워크는 자산을 만드는 일이지 돈을 버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실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현실 점검이 뭐냐? 뭐 또 물어봐요. 앞으로 뭐 살기 힘든 세상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겁주는 거? 그게 현실 점검이 아닙니다. 현실 점검이란 로버트 키요사키 사본면 속에서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고 상대방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현실 점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면 이론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전 세계에 잘 내놓은 것이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을 위해서 아주 그냥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빠 강아빠 이 책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뭐 1권도 있고 2권도 있고 막 시리즈가 여러 권 나왔죠. 엄청 나왔는데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볼 때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두께가 좀 얇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도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사본면 설명도 있고 다 나오기 때문에 얇은 책을 사서 돈도 절약되고 읽기도 편하고 글자도 크거든요. 읽기도 편하고 그리고 뭡니까? 지겹지가 않죠. 두꺼운 책은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왜? 두꺼운 책은요 읽다가 배고 잡니다. 베개로 삼아서. 그래서 졸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얇은 책을 읽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두꺼운 책 읽었다고 이해가 다 되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항상 책 속의 핵심을 파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꺼운 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아빠 강아빠 로버트 키요사키, 이 사람은 일본계 4세 미국인이죠. 일본계 4세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이 사본면을 설명했는데 저는 그 사본면에 이 사람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좀 집어넣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사본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세 가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바쁜 삶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다. 인구의 95%는 바쁘게 삽니다. 5%는 여유롭게 살고 95%는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삶이 있죠. 자유로운 삶. 근데 자유로운 삶이 과연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삶은요, 우리 일반 생활로는 자유를 누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유라는 건 여유보다 더 한 단계 위에죠. 여유에 자유가 있다. 제가 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유보다 자유가 더 한 단계 위입니다. 그래서 그럼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꿈꾸는 게 무엇일까요? 여유일까요? 자유일까요? 프리덤, 자유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는 자유라는 기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해 보겠다고, 자유를 이뤄 보겠다고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로버트 키요사키 사고면 속에서 누가 여유가 있고 누가 자유고 누가 바쁜 삶을 사는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자, 사보면 나왔죠? 사보면에서 보면 EBSI라고 사보면에 나옵니다. E가 뭡니까? Employee, 피고용인, 직장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S는 Self-Employee,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거죠. 요거를 자영업이라 불러요. B는 뭡니까? Business Owner, 사가입니다. I는요? Investor, 투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BSI 이 사분면 속에서 과연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자냐 한번 볼까요? 직장인이냐 자영업이냐 아니면 사분면 오른쪽에 있는 사가냐 투자가 또는 자산가냐 인구의 95%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직장인 자영업이 인구의 95%를 차지합니다. 5%가 우측에 있죠. 그럼 벌써 답 났죠? 5%가 부자라는 겁니다. 95%는 가난해요. 자, 그럼 우리가 가난한 이유를 생각해. 왜 가난한지. 가난한 이유는요,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장점 뭐냐? B는 뭡니까? 사가죠. 사업의 정의는 제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이템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사업입니다. 사전에 뒤지도 안 나와요.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아이템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일, 이게 사업의 정의다.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이 사업의 정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 뭐합니까? 직장에 나가 자영업 하려고. 저같이 면허증을 따가 집가의사가 내가 병원 개업하면 자영업 한 겁니다. 응?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요, 스펙을 쌓아가고 자격증 따가고 취직하는 거죠. 취직은 누구 밑에 하는 겁니까? 아이템을 가진 자 밑으로 취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 나온 사장님 밑에 취업을 하죠. 왜? 초등학교 나왔지만 그 사람은 특허를 내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으로 성공했거든. 그럼 자기는 그런 아이템이 없으니 사장 밑에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템이 없는 자는 아이템이 있는 자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직장인은 사장의 노예다. 맞죠? 사가의 노예가 직장인이에요. 그러다 S 볼까요? S, 셀프 임플로이, 자영업도 B, 사업가의 노예입니다. 왜? 프랜차이즈 사업은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산 거죠. 돈을 주고 사는 순간 사업가가 아닙니다. 자영업이에요. 분점은 본점의 노예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도 결국에는 분점을 해서는 자영업 수준밖에 안 된다. 절대로 사업가가 될 수 없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의 이 이론이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돈을 주고 사도 사업가라고 했거든요. 돈을 주고 사면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영업자죠. 그게 이론이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제가 사보면 잘못된 이론을 제가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이 자영업자는 B의 노예인 동시에 뭡니까? I의 노예여도 됩니다. I는 뭡니까? 자산가죠. 장사를 하니까 임대소득을 누리는 건물주에다가 매달 로열티를 줘야 되잖아요. 월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장사해서 돈 벌어서 프랜차이즈 본점에 로열티 내고 건물주에 로열티 내고 로열티 두 군데 내야 돼요. 그래서 자영업자는 나가는 데가 두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되기 어렵죠. 그렇다 보니 이 사보면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평균소득이 제일 낮은 곳이 자영업자입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지 돈 다 박아놓고 하루 종일 매달려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가장 자유가 없는 영역이 자영업입니다. 왜요? 스스로 짜짜거든. 스스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지 혼자 단독 경영을 해야 됩니다. 예? 샷다문 올리고 청소하고 손님 받고 마지막에 밤중에 샷다 내리고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요.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자영업 평생 하면 제 생각엔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요. 너무 업무에 노동에 시달려서 오래 못 살고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물론 잘 나가는 자영업, 성공한 자영업은 좀 다르죠. 누굴 고용하면 되니까, 직원을 고용하면 되니까. 근데
자기 혼자서 다 해야 된다면 이건 정말 이거는 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자영업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부면에서 가장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자영업이 아니냐 저는 그 생각합니다. 평균 소득이 지금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성공하느냐. 항상 20대 80%째 파레토의 법칙이 자영업에도 통하거든요. 20%는 밥 먹고 살아요. 80%는 늘 어렵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펑 터지니까 더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죠. 그래서 20대 80인데 그 20% 중에서 15%는 밥 먹고 사는 수준 유지하고요. 5%는 잘 됩니다. 줄 서죠. 번호표 뽑아가 줄 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5%가 성공한 자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자영업은 그러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자영업 마인드와 사업 마인드로 나뉩니다. 자영업 마인드는 어떻게 하느냐면 옆에 건물을 사들여 갖고 의자를 많이 놓기 위해서 아니면 빌딩 올립니다. 천천히 의자 수를 늘리고 손님 많이 받으려고. 그게 자영업 마인드입니다. 구멍가게 확장하는 거죠. 근데 사업 마인드는 확장 절대 안 합니다. 원조는 다 찌그러지 가는지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 역사거든요. 내가 여기서 성공했더라고. 그거를 찌그러지는 첫 가게를 보존하면서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갖고 분점을 내요. 분점은 엄청 화려합니다. 본점은 다 찌그러져가는 가게고. 예? 이걸 누가 만들어줘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거기에다 의뢰를 하면요. 그 프랜차이즈 컨설턴트가 와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메뉴를 만들어줍니다. 내 자영업을 프랜차이즈화 시켜줍니다. 그 사람한테 물론 비용을 줘야 되겠죠? 옛날에 내가 한 20년 전에 물어보니까 한 2천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더 달라겠죠? 그래서 분점을 1호점, 2호점, 3호점 내게 되면 이 S가 어디로 옮겨간다? 오른쪽 B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사가 영역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이 자영업과 사가의 차이점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템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사가가 되는 거고, 내가 내 단독으로 아이템을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분점도 없이 내 혼자서. 이게 자영업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영업과 사업의 차이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1년간 떠났다가 돌아와서 매출이 줄면 자영업이고, 매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면 사업이다. 요거를 조금 더 기요사키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사업이고요.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으면, 불완전하면 자영업이다. 무슨 시스템인데? 내가 빠져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사업입니다.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자영업이에요. 내 손끝에서 다 나오니까. 저도 치과 의사잖아요. 제 손끝에서 진료가 다 해야 돼요. 이거 손이 없으면 뭡니까? 수입이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노력으로 자산을 만들고 부를 쌓아나가는 일. 돈으로 돈 먹기. 돈으로 이게 뭡니까? 일반 유통이죠. 유통은 돈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총판을 하고 대형 할인점을 해요. 백화점 하고. 그래서 돈으로 돈 먹는 게 나아요? 정당한가요? 아니면 물건 써보 경험으로 열심히 전달해서 발품 팔아서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서 돈을 만드는 것이 더 정당해 보이는가요? 후자죠. 70년대 육교에 표가 내가 어릴 때 붙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요즘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인가요? 성실하면 못 사는 사회. 옛날에 그랬으니까 표가 그래 붙어 있는 거예요. 성실하면 못 사니까 성실하게 살아라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실하게 사는 건데 그거를 정부가 35% 묶어놓고 말이 맞습니까?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죠.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게 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 강국이 돼야 되고, 그거를 잘할 수 있게끔 법을 빨리 개정해 줘야 돼요. 제 말이 동의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이 유튜브 내 방송을 보고도 공감 안 해가 주변에 이래 전달 안 해가 이 구독자가 이래 작습니까? 제발 좀 주변에 좀 떠들었어요. 주변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 내 영상을 다 보게 뿌리세요. 그 사람 사업이 성공해요. 제 영상을 보면 사업에 자신감이 붙을걸요. 그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거 구독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내가 보러 가신 분들 자기 본인만 다 하려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주변에 전달 안 하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전달 좀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위기의 세상이 온 겁니다.
4번면이 왼쪽은 위기입니다. 그죠? danger.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danger과 opportunity가 중국어로 영어로 해석하면은 위험과 기회가 같이 들어있는 단어가 위기입니다. 위험 속에 기회가 있다. 그게 뭡니까? 인터넷 속의 기회.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암호화폐. 이런 인터넷 공간 속에 최고의 자산 두 가지가 저는 제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기회를 잡아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방송을 다들 잘 보셨죠? 제 방송에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은 반드시 기본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것만 끝나지 마시고 주변에 최대한 알려주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신다는 모든 분들한테 알려서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제 강의로 힘을 받아서 모두 성공하길 바라고 심지어 대한민국 방판법이 개정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앞당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이팅!